제퍼 컴포즈 따라하기 2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포즈 바이 example이 있네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드래그해서 마찬가지로 구글 번역합니다. 컴포즈 UI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킵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코드랩이 나오는데 레이아웃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한번 요것도 내장 레이아웃, 수정자,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컴포즈에서 레이아웃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돼 있네요. 이걸 한번 누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인 컴포즈 돼 있네요. 그쵸, 컬럼, 로우랑 박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버티칼, 로우는 호리젠탈이죠. 박스는 이제 그 뷰가 겹쳐지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로우랑 컬럼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다룬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문서를 보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걸 조금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테리얼 디자인 막 이렇게 돼 있죠. 안드로이드에서는 원래 매테리얼 디자인을 추천을 합니다. 그 앱 디자인 자체가요. 매테리얼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아예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고 참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울지 볼게요. 매테리얼 컴포넌트 컴포저블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수정자 모디파이어죠. 모디파이어가 정말 중요하죠. 모디파이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인트린식, 이게 뭐죠? 내장 기능이 필요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건 코틀린 문법이랑 람다에 관련된 것들. 람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람다 좀 이해 안 되신 분은 람다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컴포즈의 베이직에 대해서 배우시면 아시면 좋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죠. 넥스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컴포즈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여시고요. 자,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뉴 프로젝트 들어오시고 empty 컴포즈 액티비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넥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제가 day 2로 할게요. day 2 피니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과 동일한데 이제 그래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죠? 볼까요? 그 왼쪽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앱 그래들에 컴포즈 디펜던시, 컴포즈 관련한 디펜던시들이 추가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들, 빌드 그래들, 모듈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빌드 옵션즈에 리무브 코틀린 컴파일 옵션에 코틀린 컴파일러 버전을 지우라고 돼 있네요. 자바 버전으로 돼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디펜던시스, 여기에 이제 컴포즈 관련한 애들이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컴포즈 UI랑 컴포즈 UI가 대표적으로 있죠. 얘네들 컴포즈 UI,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완성된 것들 이쪽에서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을 누를게요.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디파이어는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클릭 처리를 한다든지, 뭐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뭐 드래그, 이런 액션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스크롤러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패딩 이런 것도 UI적인 것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이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번역해 볼게요. 동작이죠. 모양 변경, 그리고 접근성과 같은 걸 추가하고, 사용자 입력 처리, 클릭 가능, 굉장히 많은 걸 다뤄요. 모디파이어에서. 모디파이어라고 해서 그냥 UI만 다루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액션 처리라든지 사용자에 대한 인터랙션 처리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 다룹니다. 모디파이어에서.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디파이어는 계속 들어가게 돼요. 빌더 패턴처럼. 그러니까 모디파이어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로 가달라고 하네요.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넣고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프리뷰니까 여기를 포토그래퍼 카드만 그리팅 이쪽을 바꿀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포토그래퍼 카드 프리뷰라고 할게요.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스플릿해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나왔네요.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로 컴포즈, 그러니까 뷰를 만들 때 접근해서 이제 컨텐트 알파 이런 거를 변경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그래프 카드에다가 이렇게 서페이스를 둬서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서페이서를 한번 해서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그래프 카드에다가 로우로 감싼 다음에 서페이스를 해서 하고, 이제 컬럼을 여기 아래다가 두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간다 돼 있네요. 이 서페이서 부분은 제가 그대로 복사할게요. 여기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임포트를 다 해줍니다. 임포트 하실 때는 안드로이드 X 컴포즈 UI로 하시면 돼요. 임포트 이렇게 해서 다시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런 그 중간에 패딩 같은 거 두시려면은 로우에다가 어레인지먼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로우니까 호리젠탈 어레인지먼트가 있을 거예요. 호리젠탈 어레인지먼트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어레인지먼트 한 다음에 스페이스 바이로 해서 이렇게 두실 수가 있습니다. 한 10dp 정도 띄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돌리면 이 로우에서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뜻해요. 그걸 지금 10만큼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딩을 둔다 이런 것들 잘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들이 지금 보면은 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정중앙에 둘 수 있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다룬 내용인데, 그러면은 컬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를 만약에 로우 자체가 이 포토그래퍼 카드라는 로우 자체가 크기가 한 300이라고 제가 해볼까요? 이 그 동그라미가 50이 아니라 제가 한 80이라고 해볼게요. 80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 크기가 이 80만큼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붕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정 가운데다가 두고 싶잖아요. 그거는 로우에 얼라이먼트가 있습니다. 얼라이먼트는 이제 위치, 그 방향을 뜻하는 거고요. 어레인지먼트는 중간에 배치를 할 때 뭐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버티컬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얼라이먼트 센터 버티컬리로 하면 얘네들이 정중앙에 가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중앙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컬럼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애들의 배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거는 버티컬 어레인지먼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컬럼은 수직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컬럼이 애들이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템을 정렬을 하는 거는 결국에 다 어레인지먼트예요. 제가 이러한 컬럼이 있다고 볼게요. 이제 컬럼은 버티칼이잖아요. 수직이잖아요. 수직 방향. 그런데 아이템들이 이렇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아이템들이 자석처럼 얘를 뭐 정중앙에 가게 하고 싶다. 아니면 얘네들을 맨 오른쪽에 붙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얼라인먼트인 거예요. 라인먼트. 그러면 컬럼은 호리젠탈 얼라인먼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리젠탈. 이렇게 하는 거를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로우로 본다고 하면은 로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로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정중앙에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은 요 위쪽에 둔다든지 하는 거는 로우 입장에서는 요것도 얼라이먼트인데 버티컬 얼라이먼트가 되는 겁니다. 버티컬 얼라이먼트.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로우라면은 버티컬,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로우에서는 버티컬 얼라이먼트가 가능한 거고 컬럼에서는 호리젠탈 얼라이먼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템을 배치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아이템을 배치하는데 여기를 간격을 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레인지먼트에서 하는 거예요. 어레인지먼트. 이거는 같은 방향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컬럼이라고 하면은 버티컬 어레인지먼트가 되는 거고, 로우의 입장에서는 호리젠탈 어레인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컬럼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컬럼이란 말이에요. 컬럼인데 이 아이템들 간에 이제 사이에 간격을 두고 싶다. 그러면 어레인지먼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버티컬 어레인지먼트로. 그래서 어레인지먼트 센터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제가 스페이스 바이로 해서 dp 정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벌어지게 된 거 보이죠? 이거 한 3dp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로우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 로우로 봤을 때 이 컬럼을 정중앙에 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 얼라이먼트로 이거를 조정을 한 거죠. 센터 말고 제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바텀으로 하게 되면 얘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거 좀 헷갈리니까 제가 그 컬럼 부분을 색깔을 조금 넣을게요. 그러면 색깔 같은 것도 UI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디파이어에서 이런 거는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디파이어,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니면 여기 바깥에다가 컬럼 바깥에 서페이서를 둬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탑이나 바텀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일단 요거는 센터 버티컬로 줄게요. 센터 버티컬로 두고 코드랩 계속 진행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우 스코프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웨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그 웨이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웨이트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포토그래퍼 카드, 제가 이거는 제 빌드에서 보여드릴게요. 빌드 하는 게 낫겠네요. 포토그래퍼 카드를 일단 서페이스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일단 넣고 다시 빌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뷰가 뜨게 됐는데 요거를 이 포토그래퍼 카드라는 애를 이 로우가 결국에는 요만큼 차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컨테이너, 즉 얘 부모죠. 얘 부모의 전체 크기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fill max width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할게요. 요것도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컴포저블 해서 모디파이어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럼 이 모디파이어를 한 다음에 모디파이어 장점이 또 뭐냐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맥에벤스로 받은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백그라운드를 넣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컬러도 제가 여기서 색을 지정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컬러 제가 또 색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퍼플이 아니라 블루로 할게요. 블루 200으로 하고 색깔 매테리얼 블루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도 블루 200 하면 나오겠죠. 그쵸? 이거를 일단 색깔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패딩을 좀 줄 거예요. 패딩을 상하 좌우 올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dp 정도 줄게요. 그리고 요건 제가 올이 생략됐다 했죠. 결국에 이 포토그래퍼 카드는 모디파이어를 받아요. 포토그래퍼 카드의 모디파이어를 받아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우리 이제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모디파이어에 접근해서 쓸 수가 있고 그거를 받은 쪽에서도 기본 모디파이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적용이 된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백그라운드 블루가 적용이 된 거죠. 저는 이제 필 맥스 위스만 설정을 했는데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저번에 봤던 그 웨이트도 로우랑 컬럼만 이 웨이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컬럼이 요만큼 크기잖아요. 그러면은 웨이트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컬럼의 모디파이어에 웨이트를 1F로 준다 라고 하면은 사실 요거는 로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로우 입장에서는 1F면은 얘가 가장 그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얘 꽉 차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0.1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로우가 가지고 있는 그 컴포저블 뷰가 지금 두 개잖아요. 서페이스 하나랑 컬럼 하나. 근데 얘네들 중에서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이 컬럼만 웨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우 스코프에서는 얘가 가중치가 있으니까 무조건 얘한테 다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서페이스에다가 모디파이어로 여기다 웨이트를 또 준다고 해볼게요. 웨이트를 뭐 0.1F다. 그러면 둘 다 웨이트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트 계산 방식은 간단하거든요. 이 로우라는 애가 로우 스코프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웨이트를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나눠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런하면은 반반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반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만 더 0.2로 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대3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작업하시기 편하실 때는 그냥 요거를 1을 100%라고 보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얘가 1이 그냥 100%다. 100%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 요거는 나는 한 30%만 채울게요. 그러면 0.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0.7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가 다 계산이 되니까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웨이트는 로우 스코프 기준으로 봤을 땐 요건데 그러면 컬럼 기준에서 봤을 때도 웨이트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 넣어 볼게요. 텍스트에다가 모디파이어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 만들어져 있는 컬러로 좀 쓸게요. 퍼플 500 임포트 해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모디파이어도 똑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린이라고 할까요? 컬러 그린. 그리고 여기 퍼플 200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일단 런 해볼게요.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요것도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구조가 됐는데 전체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로우 자체를 모디파이어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제가 하이트를
그러니까 UI 관련은 거의 다 모디파이어에서 하고 액션도 처리하고 거의 모디파이어가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디파이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를 제가 한 300dp로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우가 300dp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컬럼에 대한 하이트를 줘야 되는데 컬럼 하이트도 제가 이렇게 줘볼까요? 컬럼에 대한 하이트는 제가 필 맥스 하이트로 할게요. 필 맥스 하이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줄 수 있습니다. 프랙션. 컬럼 기준의 부모가 로우잖아요. 로우는 지금 맥시멈이 300dp예요. 그냥 300dp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찰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부모가 지금 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에 넘어가지 않고 300까지 그 최대한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 맥스 하이트는 필 맥스 위스나 하이트나 요거는 나를 감싸고 있는 부모의 최대 크기까지 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컬럼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웨이트를 줄 수가 있겠죠. 컬럼 안에서도. 그러면은 웨이트를 줘서 가중치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100% 그러니까 웨이트이 그냥 100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웨이트를 0.4, 0.3, 0.3, 0.3, 0.3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똑같이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요거를 이거는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0.4, 0.3 그러면 1대1, 1대1 둘 다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의 웨이트를 모두 합한 거에서 나누기를 해서 얘가 퍼센테이지 잘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웨이트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이제 1대 2대 2로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1대 2대 2가 된 거죠. 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코드를 계속 진행할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모디파이어를 그쵸. 모디파이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더 그 확장성이 좋거든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아니면은 이제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넣으셔 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이 모디파이어를 안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는 모디파이어를 안 넣고 싶어요. 근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게 할 수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생성을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모디파이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뭐 프랙션을 조절해서 우리가 넣을 수도 있어요. 뭐 0.5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 설정하는 권한을 이쪽에서 생성자에서 생성할 때 아예 이렇게 줘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모디파이어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우리가 뭔가 추가할 수 있어요. 넣었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모디파이어가 결국에 반환하는 애가 모디파이어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모디파이어 쪽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컴바인드 모디파이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얘가 결국에 들어와서 나가는 애가 결국 모디파이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체인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이제 내뱉는 거죠. 그게 빌더 패턴인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디파이어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애가 결국에 모디파이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디스. 그런 다음에 또 뭔가를 하고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딩도 결국에 자기 자신이거든요. 모디파이어 자기 자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받았던 애들도 여기서 처음에 줬어도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체이닝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순서인지. 자, 요거는 동그라미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제가 모디파이어를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레드로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일단 런하면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빨간색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패딩을 제가 10dp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게 되면 컬러 요거는 제가 마젠타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페이스의 사이즈를 일단 80 우리는 줬고 거기에서 웨이트를 줬기 때문에 로우 기준이죠. 그래서 가로 방향이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줘서 안에 들어갔죠. 거기서 또 백그라운드 컬러를 마젠타로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옐로우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클릭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클릭을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쪽까지 들어간 다음에 옐로우까지 들어가서 제가 클릭 커브를 넣었다고 볼게요. 자, 로그 뒤로 클릭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클릭해야만 클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노란색까지 갔을 때 우리는 클릭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전체 영역을 클릭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위쪽에다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만 클릭해도 이렇게 그 리플 효과가 나오죠. 이렇게 물결 표시되는 걸 리플 효과라고 하거든요. 리플 이펙트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어에다가 이렇게 라운드 코너를 줄 수 있어요. 클립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빨간색에다가 클립을 줘야 되니까 백그라운드까지 간 다음에 클립을 줘야겠죠. 클립해서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이런 식으로 라운디드 코너 쉐이프 이런 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는 보시면은 탑 스타트랑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올라운드를 줄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10dp로 하게 되면 전체 라운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아, 이거 색깔을 한 다음에 해야 되네. 클립하고 색깔 넣어야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클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라운딩이 다 네 군데가 됐는데, 지금 코너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코너 사이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탑 스타트, 그러면 왼쪽이죠. 좌측 상단이 되겠죠. 좌측 상단은 저는 10dp 줄게요. 그리고 10dp만 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좌측 상단에만 라운딩이 될 거예요. 그쵸? 상단에 라운딩이 되죠. 한 20dp로 할까요? 그리고 뭐 오른쪽에는 바텀 엔드는 10dp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런 하면은 이쪽이랑 여기만 이렇게 라운딩이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슬롯 API가 나오는데요. 슬롯은 저희 슬롯 머신 알죠? 얘네들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또르도로 하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요거만 알맹이가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슬롯이 어떻게 이제 컨테이너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기만 계속 바꿔주는, 알맹이만 쏙 바꾸는 개념입니다. 레이어를 가져오기 위해 컴포즈가 도입한 패턴입니다. 되어 있죠. 매테리얼 버튼. 자, 요거를 이제 버튼을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디자인 같은 걸 만들거나 할 때는 커스텀으로 우리가 뷰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는 여서 시도할 수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슬롯 머신, 제가 얘기했죠. 알맹이만 쏙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미터를 막 여러 개 넣지 않고 슬롯을 추가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로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버튼 안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컨텐트가 이게 슬롯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람다가 슬롯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서페이스 있죠. 서페이스도 결국에 이 컨텐트 컴포저블을 반환하는 람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매개 변수로. 얘가 슬롯인 거예요. 얘가 슬롯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그냥 컴포저블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일링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탑 앱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탑 앱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탑 앱바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람다를 쓰는데, 컴포저블을 반환하는 람다를 쓰는데, 이건 그 로우 스코프 안에서 쓰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스코프도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거든요. 로우 스코프가 있고 컬럼 스코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일단 포토그래프 카드에서 우리는 슬롯으로 넣는다고 볼게요. 여기를 슬롯으로 그 변경이 되는 아이템으로 볼게요. 얘네들을 알프레드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금 매개 변수에다가 이제 컨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은 바꾸셔야 됩니다. 뭐 컨텐트 슬롯이라고 할까요?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포저블을 받는 거예요. 그 매개 변수를 받는 람다인 거죠. 그게 지금 슬롯이 그 서페이스에서 사용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 컨텐트 슬롯을 우리는 이 컬럼 부분 있잖아요. 결국에 이 컬럼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컬럼으로 쓰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모디파이어 여기 썼던 부분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를 서페이스로 두고요. 서페이스로 두고 서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있잖아요. 아니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잠시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처리해 두고 어레인지먼트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모디파이어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서페이스가 매개 변수로 컨텐트를 봤거든요. 그쵸? 컨텐트가 이제 컨텐트 슬롯이 되는 겁니다. 컨텐트 슬롯이 되는 겁니다. 포토그래프 카드의 끝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컨텐트 슬롯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여기 제가 텍스트로 뭐 하하하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런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슬롯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우리는 버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슬롯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게 빌트인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버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여기도 어차피 슬롯이기 때문에 제가 뭐 컬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넣고 이제 버튼 일단 임의로 하나 넣어볼게요. 버튼 한쪽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얘도 결국에 그 컨텐트 컴포저블을 반환하는 A인 거예요. 그런데 로우 스코프인 겁니다. 왜냐면 왜 로우 스코프이냐면 지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우 스코프인 거예요. 로우 스코프로 받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로우 스코프 말고 버티컬 스코프로 받는 버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또 우리가 버튼을 따로 만들면 되겠죠. 예,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롯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알맹이가 된 거죠. 그럼 포토그래퍼 카드가 들어가고 있는 컨텐트 슬롯은 이 서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요 컨텐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누르겠습니다. 스캐폴드 API입니다. 스캐폴드에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탑 앱바라든지 바텀 앱바, 액션 버튼 드로우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그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부분 있죠. 이거는 제가 주석을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그 바디 컨텐트랑 있는 부분 있죠.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코드랩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마 안에다가 해놓고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 사실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탑 앱바 이런 것들이거든요. 스캐폴드 안에다 제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매테리얼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면은 스캐폴드 스테이트도 있고 탑 앱바, 바텀 앱바, 스낵바, 호스트, 플로팅 액션 버튼 굉장히 많죠. 드로우도 있고 하나씩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컨텐트 하면서 이제 그 컴포저블 람다 형식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다 슬롯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슬롯 형태. 그러면은 메인 액티비티 다시 가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는 탑 앱바를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스캐폴드에다가 탑 앱바 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탑 앱바. 탑 앱바도 결국에 지금 컴포저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람다기 때문에 요거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아웃 코드랩 이렇게 됐네요. 한번 런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앱 원래 실행하면 나오는 위에 상단 바 있죠. 거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형태가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도 나와져 있는데
탑 앱바라는 컴포넌트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탑 앱바를 넣게 되면 탑 앱바 부분에다가 탑 앱바를 넣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던 프로젝트 탑 앱바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실히 컴포즈를 하시게 되면 디자이너분들이 작업하신 거를 맞추기가 훨씬 더 양호하실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액션 아이템들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액션. 자, 액션즈 보면은 이것도 로우 스코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진짜 중요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일단 제가 임포트를 다 해놓을게요. 요것도 임포트. 이거를 다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나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설명들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복사해서 구글 번역하면 됩니다. 구글 번역 하시면 됩니다. 팝하고나 구글 번역 돌리시면 되니까요. 매테리얼 상단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은 이렇게 코드랩 같은 것도 제공하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공부를 하시고 취업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니까 저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책임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 앱바 보시면은 이렇게 타이틀도 있고 모디파이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아, 얘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매개 변수를 어떤 거를 받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고 이런 걸 아셔야 이제 여러분이 커스텀 작업도 가능하시고 이제 오픈 소스나 이런 거를 보실 때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저 액션들이 지금 보면 로우 스코프로 되어 있는 슬러시죠. 결국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로우 스코프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계속 가겠죠. 자, 로우 스코프. 그래서 이제 아이콘 버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몇 개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제가 로그 뒤로 좋아요 클릭이죠. 좋아요니까 좋아요 클릭이고 로우 스코프이기 때문에 호리젠탈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페이버릿 말고 하트가 있을까요? 하트 검색해 볼까요? 홈이 있네요. 홈 클릭 이렇게 해볼게요. 홈 클릭 이렇게 하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저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요거 눌렀을 때 로그캣 한번 확인해 볼게요. 노 필터로 해서 한번 지워주시고 있죠. 그리고 자, 좋아요 클릭이 되죠. 그리고 홈도 클릭이 됩니다. 그 점점점으로 바뀌실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4개 정도. 컨텐트 디스크립션 이런 것도 있네요. 아, 그쵸. 아, 계속 추가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플레이싱 모디파이어가 있네요. 컴포저를 생성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모디파이어를 매개 변수 갖는 재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매개 변수를 받아서 넣어라. 웬만하면은 이제 모디파이어를 받아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캐폴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레이아웃 코드랩 이게 지금 본체고 그 안에 이제 본체로 이 안에 있는 컨텐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바디 컨텐트죠. 그렇죠? 바디 컨텐트인데 스캐폴드도 보시면은 이 컨텐트가 결국엔 슬럿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컨텐트. 걔가 지금 여기인 거거든요. 여기다가 저희가 뭐 패딩을 주는 거예요. 패딩을 호리젠탈만 난 주고 싶다. 호리젠탈만 있거든요. 호리젠탈을 한 20dp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디 컬럼에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줘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TL 200으로 줄게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여기. 아, 블루로 줄까요? 블루 200으로 일단 색을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런하게 되면은 20만큼 들어가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만큼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색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서페이스가 결국에는 서페이스가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서페이스를 써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서페이스 안에서 얘를 넣어서 여기가 결국엔 슬랍 부분이니까요. 여기가 컨텐트 컴포저블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아요.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게 컨텐트 이 부분이랑 같습니다.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컨텐트가 슬래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지금 좀 복잡한데 얘가 슬래시거든요. 결국에 여기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게 람다기 때문에 서페이스에서 여기 뒤에 이제 들어오는 애 있죠. 얘가 얘인 거거든요. 혹시 그 람다 좀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람다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이죠. 이거랑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이제 슬럿 형식의 뷰를 여러분이 커스텀으로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는 이제 컬럼에서 이렇게 모디파이어 색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여기다가 이제 칼라가 있어요. 칼라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런을 하게 되면 얘 자체가 이렇게 타게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디파이어도 매개 변수로 넣은 모디파이어를 넣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뭐 박스나 이런 거로 하게 되면은 이제 색깔을 지정하기 좀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로 우리가 관리도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박스 그 바디 컨텐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또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바디 컨텐트고 또 컨텐트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트라고 해서 이거 슬롯이라고 할게요. 또 이름을 컨텐트 슬롯에서 이제 컴포저블을 받아서 이제 내뱉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컨텐트 슬롯이 여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컨텐트 슬롯이 이쪽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좀 지저분하겠지만 제가 주석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가 컨텐트 슬롯이 들어가는 거죠. 컨텐트 슬롯.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색깔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컨텐트 슬롯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뭐 뷰를 만들어서 포토그래프 카드라고 하면은 포토그래프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컴포저블에서 뻔해서 썸 텍스트라고 할게요. 썸 텍스트 해가지고 이 컬럼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썸 텍스트를 여기다 쏙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확장성 있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막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 버튼 아이콘들 여러 가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그래드에 추가해서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추가 작업을 하시려면 바텀 내비게이션은 바텀 드로우 이런 것도 설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바텀 앱바도 한번 넣어 볼까요? 바텀 앱바 하면은 이렇게 람다로 해서 바텀 앱바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 아이콘들을 그대로 똑같이 제가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런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텀 앱바도 돌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텀 앱바 말고 여기다가 제가 드로우라고 해볼게요. 드로우 컨텐트 막 있는데, 드로우 컨텐트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이콘 한번 이렇게 똑같이 넣어볼게요. 그리고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로어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왼쪽으로 하면은 그 여기 여러분이 이제 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 드로어에다가 스카폴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드로우 엘리베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럼 스캐폴드 아래다가 플로팅 액션 버튼을 하면은 또 람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아이콘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런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매테리얼 디자인으로 앱을 만들 때 제공하던 건 다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얘도 이렇게 플로팅 액션 버튼이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시 눌러볼게요. 그쵸, 리스트로 하는 겁니다. 리스트로 할 때 이렇게 리피트로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번 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컬럼이나 로우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레이지를 붙이시는 겁니다. 레이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관리에 효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대로 쭉쭉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핵심으로 건져 가셔야 될 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포저블에서는 스크롤 상태 이런 거를 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리멤버로.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스크롤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저장한 스크롤 스테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심플 리스트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리멤버 스크롤 스테이트 임포트 해주시고 여기도 임포트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멤버로 스크롤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모디파이어에서, 그 모디파이어가 진짜 거의 다 모든 걸 다 처리하죠. 버티컬 스크롤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스크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크롤 2에서 몇 번째에 이동하는지 스크롤 관리까지 우리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심플 리스트를 바디 컨텐트에다가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텍스트는 제가 일단 주석 처리 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번 컬럼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피트가 이제 반복이거든요. 100번 이제 돌리면서 아이템이 들어가게 된 거죠. 한번 런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데 스크롤 스테이트를 걸지 않잖아요, 모디파이어에. 그러면 스크롤이 안 돼요, 아예. 이렇게 해서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눌러도 클릭도 안 되고 스크롤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하려면은 스크롤 스테이트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스크롤 스테이트라는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그 스크롤 투 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버튼 누르면 맨 위로 간다든지 그걸 한번 처리해 볼게요. 지금 이 홈 버튼이잖아요. 아이콘을 좀 바꿔볼까요? 화살표 이런 거로 업이죠. 어버드 한번 해볼게요. 어버드로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이 심플 리스트라는 애를 이 지금 상태 있죠. 이 상태를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Remember scroll state.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스크롤 스테이트. 지금 자료형이 스크롤 스테이트거든요. 스크롤 스테이트.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롤 스테이트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 스크롤 스테이트를 넘겨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롤 스테이트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로 할게요. 여기 스커폴드 바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크롤 스테이트를. 그래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거죠, 플로팅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 스크롤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거예요. 스크롤 to 뭐 이렇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0이니까 스크롤 to 0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스크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코르틴이나 아니면 서스펜드 펑션에서 써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코르틴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리멤버, 거의 다 리멤버로 통하는 거죠. 반에서 코르틴 스코프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코르틴 스코프 얘도 이제 리멤버 코르틴 스코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스코프 안에서 이런 처리를 하면 돼요. 스코프에서 런치 컨텍스트로 이 안에서 이제 처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 홈 버튼을 누르면 코르틴 스코프가 타면서 여기서 그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려주게 될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심플리스트 여기다가 스크롤 스테이트 넣어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내렸다가 요걸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가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이 너무 이렇게 지금 하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로우 컬럼 자체가 여기까지만 영역이라서요. 이거를 제가 좀 넓혀 볼게요. 모디파이어로 필 맥스 위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스크롤이 바로 돼버리잖아요. 그쵸? 0으로 바로 가버렸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크롤 스테이트 애니메이트 스크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0번째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처리가 되면서 스크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일 때는 get BG 컬러라고 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 들어온 인덱스죠. 인덱스가 컬러를 내뱉는 거예요. 리턴 컬러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인덱스가 0이다. 컬러 레드를 내뱉게 하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컬러 옐로우로 하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인트가 들어오면은 컬러를 내뱉겠다 이렇게 하고, 리턴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getBG 컬러를 제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getBG 컬러 넣고, 지금 it이 인트잖아요. 인트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첫 번째만 색깔이 빨간색일 거예요. 스크롤 잘 되는지 그거 한번 보려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만 빨간색이죠. 제가 이렇게 스크롤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관리도 우리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레이지도 나와 있네요. 레이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심플리스트 말고 이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레이지 심플리스트라고 할게요. 똑같이 얘도 스크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럼이 레이지 컬럼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이제 아이템으로 하고 여기 컬럼을 그 모디파이어로 넣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가 아예 있습니다. 일단 임포트 제가 할게요. 임포트하고 레이지 컬럼 안에 가시면은 얘가 레이지 리스트 스테이트라는 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여기서는 이제 레이지 리스트 스테이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레이지 리스트 스테이트 바꿔줄게요. 레이지 리스트 스테이트죠. 자, 스크롤 스테이트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스크롤 스테이트로 관리했었는데 이거 말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remember 레이지 리스트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레이지 리스트 스테이트, 레이지 리스트 스크롤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버튼 클릭이 됐을 때 이건 일단 처리할게요. 제가 레이지 리스트 스크롤 스테이트, 레이지 리스트 스크롤 스테이트는 스크롤 투 아이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 투 아이템을 하면 됩니다. 0으로 하면 돼요. 애니메이트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심플리스트가 아니라 레이지로 바꿔야겠죠. 여기를 레이지 심플리스트로 하고 레이지 리스트 스크롤 스테이트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동일하죠? 레이지랑 일반적인 다른 점은 그냥 메모리 재사용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잉 이미지 돼 있네요. 보통 이제 보니까 컴포즈는 코일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일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대로 제가 임플리먼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드 쪽에서 추가를 해주고 인터넷 퍼미션도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추가하시고 싱크 나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니페스트에 인터넷 사용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트에서 여기죠. 유즈 퍼미션 인터넷 사용한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이미지 리스트 아이템이네요. 이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미지 리스트 아이템 리멤버 이미지 페인터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이미지 리스트 아이템을 레이지 심플 리스트에다가 제가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리스트 아이템 보니까 인덱스가 들어가네요. 이 인덱스는 지금 들어온 it이죠. it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스페이서를 활용해서 아이템 간의 간격을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센터 버티칼리 얼라인먼트 말고 여기서 이제 어레인지먼트는 같이 간다고 했죠. 로우니까 호리젠탈 어레인지먼트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 바이로 간격을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페이서는 그냥 빈 뷰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만 차지하는 뷰입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만드실 수도 있고, 한번 계속 따라가도록 할게요. 리멤버 이미지 페인터로서 이제 이미지 뷰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트 스크롤링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요. 아, 제가 다뤘던 것들을 여기서 다루네요. 지금 요거는 스크롤 투 탑, 스크롤 투 엔드까지 있네요. 이제 스크롤 투 엔드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겠죠. 이제 마지막에 카운트에 마이너스 1로 해서, 왜냐면 0번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0베이스라고 하는데, 배열에서 우리가 아이템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크기가 4개인, 크기가 4인 배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아까 해준 겁니다. 여기서. 그래야 3이 되니까요. 그 표시입니다. 이거는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코르틴 스코프에서 해야 요거를 스크롤 상태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누르겠습니다. 요 커스텀 레이아웃 쪽은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 맞춤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요 링크 영상 하단에 걸어 드릴 테니까요.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딥다이브 인투 제팩 컴포즈 레이아웃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요거를 자막을 자동 번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번역해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신 다음에 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영상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으로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한번 커스텀 레이아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